안녕하세요. 3D 프린팅 5회차 강의를 맡게 된 남재현입니다. 어느새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TL 파일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메시믹서의 기능을 여러가지 예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3D 프린팅을 하시기 전에 STL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 순간에 자주 쓰시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3D 모델링 파일들은 카티아 확장자로 존재하지 않고 STL 파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STL 파일은 메시 정보만 갖고 있어 이를 카티아에서 불러와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가능하긴 하지만 제한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큐빅 크리에이터에서 모델링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고 변형하기에는 기능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메시믹서입니다.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었고 현존 무료 모델링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블렌더로 만든 동물이나 피규어 모델링 등을 수정할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이 밖에도 3D 프린터를 자주 사용한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시믹서를 실행하려면 먼저 설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메시믹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눌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을 받으셔서 설치 파일을 실행하고 Accept and Install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메시믹서의 필수적인 기능, 몇 가지에 대해서만 배우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예제에서 다루는 기능들만 배우면 앞으로 3D 프린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배울 예제는 유튜브에 북리지님의 강의를 많이 참조했으니 필요하시다면 그분의 강의를 더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점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이즈를 측정하는 법, 그리고 수정할 영역을 지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믹서를 실행시키면 좌측에는 여러가지 기능과 중심에는 모델링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임포트를 눌러 외부에서 STL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파일을 휠을 눌러 이동 가능하고, 휠을 조절해 확대 축소가 가능하며 Shift 휠 또는 우클릭을 눌러 회전이 가능합니다. 셀렉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셀렉트 기능은 우리가 앞으로 수정할 부분을 직접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S를 눌러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모델링 위를 브러쉬처럼 칠해서 이렇게 주황색 면이 보이죠? 이렇게 모델링 위에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위가 아닌 배경이 되고 클릭을 해서 다각형의 빨간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요. 클릭을 떼지 말고 드래그해서 한 번에 쭉 그으시면 직선 경로대로 분할되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 특정 부위만 내가 지정하고 싶다 하시면 배경을 클릭해 다각형을 그려주시면 원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를 누르면 정확히 이 도형이 어떤 메쉬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위들이 모두 메쉬 단위로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부위를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워진 모양은 다른 기능을 이용해 다시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즈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날리시스의 유닛 디멘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모델링이 얼마나 공간을 베드 위에서 차지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미주얼 기능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 측정을 했다면 치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겠죠. 아날리시스의 미주얼 기능을 들어가면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한 점을 선택했을 때 그 면의 수선의 발이 연장되어 다른 면과 만나게 되고 두 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도형을 보면 폭이 120인 걸 알 수 있고 내부 폭이 114이므로 두께가 3m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티라노사우루스 모델링을 불러왔습니다. 티라노 모델링의 길이를 보면 251mm로 베드 위에 출력하기에는 너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에디트의 플레인컷 기능을 들어가서 꼬리 부분만 잘라줄 수 있는데요. 플레인컷 기능을 들어가면 면의 위치와 방향을 회전해서 면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때 꼬리 부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하나씩 저장해야 하므로 킵보스를 체크합니다. Accept를 누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할이 된 상태이고, 여기서 에디트에 Separate Cell을 누르면 두 도형으로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도형을 분할하면 오브젝트 브라우저라는 창이 뜨는데요. 모델링이 복수의 개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델링을 보이게끔 또는 안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은 뷰에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체크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절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금 배우신 셀렉트 기능으로 원하시는 꼬리 부분만 선택 후 위에 있는 에디트에 플레인 컷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면이 분명 다리를 지나가지만 다리는 절단되지 않고 꼬리만 절단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눈 도형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저장할 도형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도형은 밝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도형을 익스포트를 눌러 STL 파일 확장자로 저장하면 이렇게 분할되어 따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때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서는 안됩니다. 메시믹스에서 익스포트가 아닌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면 지금까지 작업 정보가 저장된 메시믹스만의 확장자 믹스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예제는 도형을 결합하고 빼는 예제입니다. 주로 도형끼리 겹치는 부분을 제거할 때 Boolean Difference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합칠 때는 Combine을 사용합니다. 컨트롤러를 만드는 예제로 설명드릴 건데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것들이 많고 이런 곡선의 모델링은 카티아로 하기 힘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위치 컨트롤러의 그래프 부분만 신기버스에서 다운을 받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 저희가 설계한 컨트롤러 박스를 넣어줄 공간을 제거해주기 위해 이런 모델링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에디트에 트랜스폼, 단축키로는 T를 눌러 두 모델링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는 먼저 부분을 제거해줄 기본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거되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예시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컨트롤러에서 직육면체 공간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먼저 선택하고 직육면체를 선택한 다음 좌측 상단의 Boolean Difference를 누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모양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 리듀스 레졸트를 체크 해제하시면 안정적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컨트롤러의 모양을 만들어 주었으니 컴바인으로 저희가 만든 컨트롤러 박스를 합쳐줄 차례입니다. 이제 컨트롤러의 모양을 만들어 주었으니 컴바인으로 저희가 만든 컨트롤러 박스를 합쳐줄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눌러 파일을 가져온 다음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절이 조금 힘들다면 트랜스폼 옵션 창 하단에 스냅 스텝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움직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줄어들어 위치를 조절하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파일을 다 배치하셨다면 두 도형을 동시에 선택하시고 좌측 상단에 컴바인을 누르시면 안정적으로 합쳐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만드신 도형은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를 눌러 STL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로우는 내부가 비어있는 도형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도형을 불러와 에디트에 할로우를 클릭하면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내부가 빈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플레인 컷 기능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단면이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불완전하게 구역이 나눠진 모습입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형이 하나의 솔리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도형으로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도형에 할로우가 한 번씩 모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상한 모양이 된 모습입니다. 카트에서는 모델링에 이런 경우가 없지만 다른 설계 툴을 써서 만들게 될 경우 가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Make Solid 기능을 이용해 여러 개의 기체로 이루어진 도형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에디터에 Make Solid를 클릭 후 상단의 솔리드 타입은 Sharp Edge Preserve를 선택해 모서리를 날카롭게 유지되게끔 하고 Mesh Density는 현재 120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0 정도로 늘려서 만들어줍니다. 업데이트하고 Accept를 통해 만든 도형을 다시 할로우를 적용합니다. 플레인 컷 기능으로 단면을 다시 확인해보면 깔끔하게 내부가 나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 그룹 기능을 이용해 구멍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티아 파일은 치수를 수정하기가 용이하지만 STL 파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시믹스에서는 좀 특수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크기를 줄이고 싶은 면을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에 Generate Face Group을 선택합니다. 페이스 그룹 기능은 나눠진 메쉬를 기준으로 메시믹스에서 자체적으로 면을 묶어주는 기능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면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앵글 스레스홀드 값을 줄이면 더 작은 메쉬 단위로 영역이 잡히고 키우면 큰 메쉬 단위로 영역이 잡힙니다. 현재는 10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영역이 잘 나눠진 모습이니 Accept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영역을 안쪽으로 더 부풀려주면 되겠죠. S를 눌러 이렇게 나눠진 내면을 더블 클릭해서 한 번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요. 에디트에 Extrude를 클릭하면 면을 안쪽으로 팽창시키는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컨스턴트를 노멀로 바꿉니다. 해당 메쉬면의 수직 방향으로 노멀하게 익스트루드 시킨다는 의미이고 5mm로 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Accept를 누르고 미줄 기능을 이용해 이 지름의 길이를 재주면 원래 20mm이던 구멍이 10mm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쪽 면에서 5mm가 돌출되었고 반대쪽 면에서도 5mm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름이 10mm 줄어게 된 원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STL 기계 부품의 치수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멍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앞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메시맥스 메뉴를 들어가면 샘플 도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통을 끌어옵니다. 원통의 치수를 저는 지름 20mm의 원기둥으로 만들겠습니다. 역시 T, 트랜스폼의 단축키를 눌러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도형을 잘 끌어서 키우고 싶은 위치의 구멍에 위치시킵니다. 여기서 세밀한 조정을 더 하고 싶으시면 스냅 스텝 사이즈를 0.1mm로 줄여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위치를 조절했다면 Sb를 누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배운 기능인 블렌드 디퍼런스를 이용해 잘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치수의 크기만큼 구멍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단되어 튜브 형태를 한 두 모델링을 서로 연결해서 이어주어야 할 때 쓰는 튜브 핸들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새의 몸통과 개인 머리를 자연스레 결합하는 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는 유튜브에 북리진님의 강의를 많이 참조하였으니 강의가 부족하다면 유튜브 채널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파일 두 개를 가져와서 플레인 컷으로 개인 모델링에서는 머리만, 새의 모델링에서는 몸통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두 도형을 T, 트랜스폼의 단축키를 눌러 가까운 거리에 위치시켜줍니다.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이어짐을 위해 개인 모델링의 머리의 비율을 약간씩 조절했습니다. 다 되었다면 두 도형을 컴바인으로 합쳐주시고 연결 부위를 대각선 툴로 지정해줍니다. 지정된 부분이 선택되었다면 에디트에 튜브 핸들로 들어가시고 리파인 수치를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한다면 선택된 영역에서 에디트 리메시로 들어가 해당 부분에 메시를 조금 더 잘게 쪼개주시고 스카트 기능에 브러쉬를 선택해 자연스러워지도록 조금씩 다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이런 작업을 했을 때 파란색 선들이 보이는데 이는 메시 연결 상태가 불량한 곳입니다. 이곳은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를 선택해 오토 리페어 O를 눌러 완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절단된 두 도형을 자연스럽게 잇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메시믹서의 기능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메시믹서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배운 기능들만 익히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시간은 출력물을 표면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